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시며 위민 혼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11월 13일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안경일 부지배인은 아이들이 바라는 곳, 아이들에게 필요한 곳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무조건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공장을 2차례나 찾아주시고 젖제품의 생산과 질 제고를 위한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서 영광의 날들에 대해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것은 2014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저 공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어린이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를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경영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크나큰 운동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 식료품 견본도 수백 점이나 보내주시고 공장 현대화를 위한 혁명적인 대책도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공장은 10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개건 현대화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현대화된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면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공장의 여러 곳을 만족 속에 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맛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때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여기 제품 견본실에도 들리시어 우리 공장에서 만든 여러 가지 어린이 식료품 견본들을 하나하나 만족스럽게 보아주셨습니다. 제품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 주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고 하시며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하는 데 있다고 그 평가 기준도 몸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헤치며 혁명을 하는 것도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생산 정상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말씀은 공장에서 질 제고를 첫자리에 놓고 해마다 수천 톤의 젖제품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평양 시안의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젖제품만 해도 하루에 수십 톤이나 된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우리 당의 육아 정책이야말로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중대 결단이었다고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정말 힘들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먹여야 한다고 하신 그날의 간곡한 당부를 안고 우리는 정말 젖제품의 질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다 그 주1차 과학기술 학습에 참가해서 젖제품의 질과 그 위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문헌자료도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또 총괄사업의 문들이 따라서고 그러다 나니까 젖제품의 질에서는 그 정말 현저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만도 신저 생산 및 제품 보관 능력을 3.2배로 높이기 위한 그런 높은 목표를 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은 생산 실적으로 받들어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비하여 올해 토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토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한 당중앙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흉양 종합인쇄공장에서 전 세대들이 지녔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창립일인 1945년 10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수련님의 초상화를 처음으로 인쇄해서 종종에 모신 이런 뜻깊은 날입니다. 당시 자그마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 공장에는 10명의 종업원과 또 설비도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때 공장 노동계급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안고 석판인 세계를 가지고 위대한 수련님의 초상화를 인쇄해서 종종에 모시는데 최대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 후에도 공장의 첫 세대 노동계급 그러면서 강사는 공장의 첫 세대 노동계급이 11개에 있는 공장을 없애버리려고 발악하는 계급적 원수들의 책동을 짚고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 출판물들을 인쇄한 데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공장의 자랑찬 연역사에는 이건 노동계급이 전하의 나날에 발휘한 기적과 위훈도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우리 공장 노동계급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에서 각종 출판물 생산을 보장했습니다. 용화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강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인쇄 잉크를 숯불로 녹이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기계를 돌리면서 한 장 한 장의 출판물을 인쇄했습니다. 정말 이 기계로 말하면 전기가 보장될 때에도 스위치 놓으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육중한 기계였습니다. 이런 기계를 사람의 힘으로 24시간 쉼없이 돌려야 하는 그때 전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공장 노동계급은 이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김일성 장군의 약전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을 중단 없이 생산 보장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공장의 초철리마 작업반장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공장에서 30여 년간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일터를 제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자각을 안고 전 세대들이 물려준 훌륭한 전통을 공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다 풀어주시고 우리나라 인쇄공업의 맏아들이라는 감높은 평가도 안겨주신 졸세 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공장 노동계급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원동력으로 공장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수놓아진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근본 바탕으로 됐습니다. 한 직종에서 43년간 묵묵히 일해오면서 공문 26호 기대공 칭호를 수여받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장시원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진행하면서 공장의 청년들은 인생의 하루하루를 순결한 양심으로 수놓아가며 당과 조국을 위해 혼신적으로 묵묵히 일해나가는 것이 애국자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새겨놨습니다. 전 세대들의 위훈을 미담으로만 여기고 또 윤핵 서기실의 해설로만 듣는다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기 뚜렷한 자학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들이 그런 그 위훈의 구기를 변함없이 이어가자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사회주의 리상량, 문화적인 리상촌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새집들이 소식이 열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선경 마을들이 앞을 닫고 일도서는 속에 평양시 농촌격립위원회 금대농장 남세 제1작업반 마을과 농산 제2작업반 마을의 농촌 문명의 자랑찬 실체들이 또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사회주의 문화농촌 투기의 종소를 자아내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은 웅대한 농촌혁명 강령의 실행으로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새 문명, 새 생활을 안겨주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은덕과 영도의 혁명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성을 빛나는 현실로 꺾여갈 일념 안고 랑랑부여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건축 공사를 제길에 완결함으로써 풍년자랑 넘치는 농장 마을들의 새집들의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석에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고장에서 50년간이나 태를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몇 달 사이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 속에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농사일을 알심 있게 해서 가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나라의 운덕에 보답해갈 결의를 기록했습니다.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농사를 더 잘 지어서 그래서 보답해 나갈 이 마음뿐입니다. 사동구역 오류 남새 농장 마을들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변하는 역동의 시대, 산천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변혁의 시대를 펼쳐준 노동당의 손길 아래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훌륭히 일도선 문화주택들은 농업 근로자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게 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일도선 농장마을에서는 농업 근로자들의 흥겨운 농악무와 환희의 춤바다가 펼쳐져 온 마을이 명절처럼 풍성이었습니다. 일꾼들이 현대적인 살림집에 새 보금자리를 펴는 가정들을 찾아 주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행복의 보금자리에 새 살림을 편 농업 근로자들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며 전 세대 농민 영웅들처럼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일념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당중왕의 허설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당원연대 전투원들이 자강도 피해복구 전구로 달려나간 때로부터 9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지방송본견대 김광훈, 리밀진 기자 촬영가들이 저국의 소복변에 하루빨리 인민의 새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도세울 일념을 안고 기족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각지 당원연대 전투원들의 토쟁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당원연대 건설자들의 혼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현재 살림집 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되고 내부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주시동지께서 멀고 험한 장항도 산골군을 찾아오시오. 우리가 건설하는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시오. 김남육 대대장은 노동당원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에 충심을 다해가는 당원연대 전투원들의 위원을 감높이 평가해 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공사 실적으로 보답하자고 대대안의 전체 전투원들이 더욱 용기 백배에서 분발에 나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당의 완공의 복을 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대대에서는 질 보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틀어지고 소대별로 보해주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다 같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당원연대에서도 여러 가지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는 것과 함께 경제선동 활동을 공세적으로 벌여 건설장이 혁명률, 토쟁률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연대에는 기술기능 수준이 높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전투원들이 많은데 그들 속에는
부존군에서 달려나온 가족 혁신자들도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아버지 최성일 동무는 지난 7년간 여러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노력적 비운을 세웠으며 여기 피해복구 전구로 나오기 전에는 막내딸인 최진별 동무와 함께 량강도 농촌 살림집 건설장에서 혁신자로 이름 떨쳤다고 합니다. 시군대대 류종묵, 박철주, 장성용, 리성철 동무들도 공사의 첫날부터 현재까지 매일 책임량을 넘겨 수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혁신자들입니다. 기자와 만난 리운철 강원도 당원연대 대대장은 피해복구 전구로 떠나올 때 기업소의 일꾼들과 친척 친호들이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하루빨리 건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맡은 살림집의 내외부 공사를 결속한 자기들의 소식을 고향에 꼭 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히 실천으로 받들어 문명한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일도세우기 위해 떨쳐나선 각지 당원연대 촌톤들의 과감한 투쟁에 의해서 공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 사랑에 떠받들려 사회주의 번화가로 전변되고 있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경제선동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연에는 평양시와 자강도, 항해남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유명 조직들에서 책임 일꾼들이 직접 출연도 하고 직간선동, 시와 노래를 배합한 예술 형식들도 반영해서 정치 사업의 실효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당 결정 관철의 주요 전구들에서 조선 여성 투교의 충성과 애국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현시켜 나날에 이룩된 우수한 정치 사업 경험을 구현해서 박력있게 전개된 평안남도, 강원도, 라선시 유명 일꾼들의 정치 사업도 세기준 세기록 창조로 들끓는 화성 전역에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2024년 전국 학교 선연단 조직들과 학생 선연들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가 청년동맹 중앙강습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앙과 도시 군 청년동맹 일꾼들, 토끼 기르기에서 모범적인 학교 선연단 지도원들과 학생 선연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4년 전국 학교 선연단 조직들과 학생 선연들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에서는 토끼 기르기에서 모범적인 학교 선연단 조직들과 학생 선연들이 출품한 우량 품종의 토끼들과 수십 종의 수백여 점에 달하는 배합모기와 수의약품들, 우수한 경험 자료들을 전시하고 토끼 기르기 운동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품평회는 토끼 기르기를 군준적 운동으로 벌릴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각지 학생 선연들이 과외 시간을 이용해서 키운 새 품종의 토끼들을 심사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로 제조해서 이용하고 있는 배합모기와 수의약품 등도 전시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도 갈색 토끼와 소수 토끼를 비롯한 우량 품종 토끼들과 여러 가지 배합모기, 수의약품들을 출품했는데 이보다도 다른 단체들의 유다른 경험을 많이 배운 데서 중요한 성과를 찾아봤습니다. 2024년 전국 학교 선연단 조직들과 학생 선연들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는 새 세대들의 애국적 열의를 더해주고 토끼 기르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며 널리 일반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토끼 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도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토끼 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이 토끼 기르기, 여기서 얻은 좋은 성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도 하고 적극 따라 배우기 위한 도적인 토끼 품평회나 경험 토론회를 우위 있게 조직해서 정말로 토끼 기르기 그 자체가 교육과 생산노동, 리론과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학교들의 토끼 기르기와 관련한 과학기술 자료들을 제때에 알려주어서 새끼 나이열과 중체율이 높은 토끼들을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천 청년 토끼 종축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토끼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우량 품종의 새끼 토끼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종축장에서는 영양가 높은 모기를 생산해서 종자 토끼와 새끼 토끼의 중체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사양공들이 자기가 담당한 토끼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키우기 위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9일 레바논 동부와 남부 지역의 서도시와 마을들에 수십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공습으로 의료 성원을 포함해서 26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이날 레바논 애국영양 조직인 히즈볼라흐는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부근에 위치한 군수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10월 이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36명, 부상자 수는 13,9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침략 책동에 대응해서 남부 국경 지역의 무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일 레바논 외무 및 이주민상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필요한 군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전쟁과 파괴를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아랍 및 이슬람교 나라들에 호소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올해에 들어와 4,500여 건의 들불이 발생해서 14,300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불탔습니다. 이것은 40년 내 가장 혹심한 피해라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이 들불 계절이지만 전례 없는 고온 현상으로 11월에 들어와서도 수십 개소에서 들불이 타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부의 테살로니키시 교회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던 서방대원이 목숨을 잃은 것을 비롯해서 올해 들불로 6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에서 10일 무정한 범죄자들이 한 대학군에 뛰어들어 마구 총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명이 살해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량서류 화석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지금으로부터 1억 6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올챙이의 화석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량서류 화석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유라기 중엽 시기의 이 올챙이 화석은 현대의 올챙이와 골격 구조는 비교적 유사하지만 길이는 16cm 이상으로서 훨씬 크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량서류의 생존 방식과 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야금공업 부문에서 레이저 석열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속 레이저 석열 기술은 에너지 밀도가 매우 큰 레이저 빛으로 금속 립자들을 녹여서 분말 압착 성용품을 석열하는 기술입니다. 금속 레이저 석열 인쇄 설비는 크게 금속가루 분모 장치, 레이저 주사 장치, 숫자 조정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 레이저 석열 기술을 이용하면 알루미늄이나 강철, 티탄 등 각이한 재료들로 복잡한 형태의 금속 제품들을 높은 정밀도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에 기온이 매우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립동을 전후로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립동 추위가 나타난 후 8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아졌는데 지난해와 대비해보면 10도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입동절기에 들어와서도 기온이 높은 원인을 보면은 지난 시기에는 이 절기에 북쪽의 찬 공기 용량을 많이 받았지만 올해에는 남쪽의 더운 공기 용량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6일까지도 기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17일 낮부터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며칠간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에선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가을밀 포리의 겨울나이 준비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였는데 바람은 남풍이 초당 최고 5m 정도로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7.9도였고 낮 최고 기온은 령화 3.5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서 평년보다 7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 남북도, 량강도, 라선시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쪽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백두산 지구에서 눈과 비가 내리고 강원도에서는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평안남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촌내 지방으로서 19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아침까지 흐렸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아침까지 흐렸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흐려서 저녁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조선 소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보통 정도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보통 정도로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 자강도를 위주로 북부의 여러 지역과 황해남북도 남부, 함경남도 남부의 일부 지역, 개송시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16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5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 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샌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고 이 샌바람은 18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